백투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슈레딩거의 고양이 드립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레딩거 드립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웃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따라 웃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이 티가 날까봐 따라 웃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동함수와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법칙들이 통하지 않고 양자역학이라는 법칙이 통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을 때 반감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사능 요오드가 유출됐는데 반감기가 며칠이니까 며칠이 지나면 안전하다, 뭐 이런 뉴스 같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방사능 요오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쉽게 예를 들기 위해 이 영상에서는 방사능 요오드 131을 그냥 방사능 요오드라고 하고 반감기는 8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사능 요오드 200g이 있다고 치고 8일이 지나면 방사능 요오드는 100g이 남고 나머지 반은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이게 반감기 개념입니다. 여기서 8일이 더 지나면 100g의 반인 50g이 남게 되고, 또 8일이 지나면 25g이 남을 겁니다. 이렇게 방사능 요오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방사능 요오드가 유출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반감기를 거쳐 줄어들고 있는 요오드 덩어리에 아주 성능 좋은 현미경을 들이대고 방사능 요오드 원자 하나를 골라 그걸 관찰하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능 좋은 현미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두겠습니다. 그럼 그 방사능 요오드 원자는 방사능 요오드 상태이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방사능 요오드 원자 하나를 골라서 그 원자만 계속 보고 있었다면 그 원자는 방사능 요오드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방사능 요오드가 아니게 될 겁니다. 순수한 방사능 요오드 덩어리를 가져와서 방사능 요오드 100%일 때는 그냥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원자도 방사능 요오드였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감기를 여러 번 거치게 되면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원자가 방사능 요오드가 아닐 확률이 증가할 겁니다. 반감기를 여러 번 거치고 방사능 요오드가 거의 남지 않고 거의 전부가 다른 물질로 바뀐 상태에서는 현미경으로 보고 있던 원자도 방사능 요오드가 아니라 다른 물질로 바뀌었을 겁니다. 물론 변하는 것은 확률일 뿐 그 원자는 방사능 요오드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게 직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현미경을 갖다 대지 않고 그 방사능 요오드를 관측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그 원자의 상태는 당연히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어야 맞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태를 추측해보자면 그 원자는 어느 순간까지는 방사능 요오드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물질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양자 세계에서는 방사능 요오드가 방사능 요오드인 상태와 아닌 상태가 확률에 따라 중첩되어 존재하게 됩니다.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 사건이 관측되기 전까지는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른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왜 그런지에 대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방사능 요오드는 방사능 요오드인 상태와 아닌 상태가 중첩되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슈레딩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상자를 디자인합니다. 아주 작은 어떤 입자가 상자 안에 있고 상자를 덮어서 밖에서 관측할 수 없게 합니다. 이 경우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 입자의 상태는 여러 가지 다른 상태가 확률에 따라 중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요오드에 현미경을 갖다 댔을 때와 같이 만약 누가 뚜껑을 열어서 그 입자를 관측하면 그 입자도 한 가지 상태로 관측이 될 겁니다. 만약 상자에 고양이를 집어넣고 그 입자에 장치를 달아서 그 입자가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면 청산가리가 나와 고양이가 죽도록 세팅을 해 놓습니다. 이 실험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상상 속에서나마 고양이가 죽도록 세팅을 했으니 슈레딩거는 지옥에 갔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입자를 관측하지 않으면 입자는 확률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상태가 중첩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이 역시도 확률에 따라 죽어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면서 고양이의 상태 역시도 결정되는 것이고, 고양이는 죽었거나 살았거나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상자 뚜껑을 열지 않는 한은 고양이는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뭔 헛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는 결론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되어서 존재하다가 관찰자가 상자를 여는 순간에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관찰자가 상자를 열기 전부터 이미 죽었거나 살았거나 단 한 가지의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적 해석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었던 것이지, 이 예를 가지고 양자역학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슈레딩거는 고양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고양이가 중첩된 상태 같은 것은 존재하지를 않으니까 양자역학이 틀린 것 아닌가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실 세계의 고양이는 살았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는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고실험이 아니고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고실험입니다.